한국이 가상자산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던진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현물 ETF 도입 주장은 단순한 공약이 아닌데요. 글로벌 금융판이 바뀌고 있는데 한국은 뭐하고 있는 걸까요? 스테이블 코인 들어보셨죠?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코인이 아니고요.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 1대1로 고정된 암호화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스테이블 코인은 항상 10,000원짜리죠. 이재명은 말하는데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이 이미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USDT 테더나 USDC 코인 시가총액만 2,314억 달러, 한국 돈으로 320조 원이 넘는데요. 이 돈이 미국 경제로 흘러갑니다. 한국은 아직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하나 없죠. 2019년에 KRWB라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잠깐 나왔지만 유통량이 적어 사장됐어요. 지금 한국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서 자본을 외국으로 보내고 있죠. 이재명은 이걸 막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국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줄이고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규제인데요. 한국은 가상자산을 불법은 아니지만 애매하게 찬밥 취급하고 있죠. 이재명은 이 태도를 조선 말 세국천 정책에 비유를 하면서 시대 흐름을 못 따라가면 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어디에 쓰이나? 단순히 투자용이 아니고요. 이미 식당, 카페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유럽 국가들이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소매점에서는 소액 결제가 늘고 있고요.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결제망과 연동이 돼서요. 송금 속도는 빠르고 수수료는 쌉니다. 한국은 아직 투자나 달러 자산 보유용으로만 쓰이죠. 해외 거래소로 돈 보내거나 이자 노리는 게 전부고요. 이재명은 이런 한계를 깨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와 송금에 활용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현물 ETF로 넘어가 볼까요? ETF는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예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을 직접 사지 않고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가는 상품이죠. 미국에는 이미 대박이 났는데요. 2024년 출시 이후 56조 원이 유입됐어요. 블랙록의 IBIT는 100일 만에 5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ETF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죠.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ETF가 줄줄이 따라오고 있고요. 캐나다, 독일, 홍콩도 현물 ETF를 거래 중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본시장법 때문에 ETF 출시도 해외 ETF 중개도 막혀 있죠. 이재명 후보가 이걸 풀겠다고 나섰는데요. 현물 ETF를 도입하고 거래소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도 ETF 도입에는 동의를 했는데요. 정치권이 드물게 한 목소리를 내는 셈이죠. 실제로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자본시장법 개정법을 발의했죠. 디지털 자산을 ETF 기초자산으로 넣자는 내용인데요. 금융위가 계속 버티고 있지만 대선 공약으로 힘이 실리면 바뀔 가능성이 크죠. 근데 ETF가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비트코인을 직접 사려면 지갑을 만들고 거래소 가입하고 해킹 위험까지 감수해야 되는데요. ETF는 주식 계좌로 간단히 거래가 가능하죠. 두 번째는 제도권 편입인데요. ETF가 나오면 기관 투자자, 연기금 같은 큰 손들이 시장에 들어오죠. 시장이 커지고 안정돼요. 세 번째는 글로벌 경쟁력이죠. 미국, 홍콩이 ETF로 돈을 끌어모으는데 한국만 뒤처지면 투자 자본이 해외로 가게 되겠죠. 하지만 도입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닌데요. 기술과 인프라가 따라줘야 됩니다. 법인 계좌, 수탁 서비스,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겠죠. 신한투자증권은 이미 웨이브리지, 파이어블록스와 손잡고 ETF 개발을 준비 중인데요. 법만 바뀌면 바로 상품을 내놓을 태세입니다. 문제는 시간인데요. 글로벌 시장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과 ETF로 판을 키우고 있어요. 한국이 늦으면 늦을수록 기회는 줄어들겠죠. 이재명의 발언에는 비판도 있는데요. 이준석은 그럴듯한 말만 반복한다면서 과거 테라 사태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자산 기반이라서 테라와 다르죠. 자산 기반은 원화를 예치하고 그만큼 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이라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리스크는 있죠. 발행사의 투명성, 규제 체계가 없으면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감시 관리 체계를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왜 이게 지금 중요할까요? 가상자산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실입니다.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은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합친 것보다 크죠. 2024년 기준 27조 달러 규모인데요. 5년 내 1조 달러를 넘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640만 명, 인구 12%가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방치하면 불법 거래소 같은 데로 몰리고 자본은 해외로 빠져나가겠죠. 반대로 제도를 정비하면 국내 시장이 커지고 글로벌 금융 허브로 도약할 기회가 생기는 셈입니다. 결론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현물 ETF는 한국이 가상자산 세국 정책에서 벗어날 기회입니다. 이재명의 제안은 시작일 뿐이겠죠. 중요한 건 실행이고요. 규제를 풀고 인프라를 깔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한국이 세국 정책처럼 문을 닫고 있으면 세계는 한국 없이 달려가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희 영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보고 싶으시면 크립토뉴스 코리아 오피셜 텔레그램 채널과 크립토뉴스 코리아 오피셜 챗 텔레그램 소통방 들어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도 오픈했으니까요. 페이스북에 크립토뉴스 검색하시면 저희 페이지가 나옵니다. 들러서 좋아요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크립토뉴스 코리아의 줄리안이었습니다.